뉴스야 시작합니다.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? 네, 첫 번째 물음표는 휴가의 추억, 개편의 칼바람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첫 휴가인데 네. 휴가 자체를 가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? 네, 바로 지난주에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 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20%대까지 떨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지금이 휴가 갈 때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기는 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 대통령의 휴가라는 게 단순히 쉰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동안 복잡했던 국정 상황을 좀 정리하고 차분하게 전국 구상을 할 기회로 본다는 점에서 예정대로 휴가 일정이 시작이 된 겁니다. 여론 상황이 그래서 이제 민생 탐방을 할 거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근데 사실 정작 관심이 가는 거는 휴가 이후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. 이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 첫 해의 여름휴가 모습입니다. 네, 기억이 납니다. 네, 예. 이 바닷가 모래사장에다가 저도의 추억 이렇게 적고 있는 모습인데요. 이후 4년 동안 여름휴가 뒤에마다 인사 개편을 해서 저도의 추억이라는 게 참모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버거운 추억이 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.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첫 휴가 후에 장관들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여름휴가 직후에 금융실명제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. 임기 초에 이례적인 지지율 급락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실 사람들은 이번 휴가가 마음 편하지는 않겠어요. 그럴 것 같습니다. 이 각종 인사 논란에다가 지지율 하락까지 겪어서 이달 초에 대통령실 개편론이 상당히 힘을 얻었었습니다. 대우 조선 사태나 경찰국 논란 등 여러 현안들이 어느 정도 이달에 정리가 되면서 이번 주 여론 반등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요. 이 내부 총질 문자 메시지에서 비롯된 여당 내홍 여파가 오히려 여론을 악화하는 결론을 낳기도 했습니다. 물론 여론에 따라서 인사를 하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임기 초반에 국정 동력이 상실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긴 해요. 그렇습니다. 한 여권 관계자는 저희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읽는 참모가 거의 없다는 게 문제라면서 의중을 알고 반대를 하면 직언이지만 의중도 모르고 다른 메시지를 내는 건 허언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요.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여권 내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측면도 있는 만큼 실수가 반복되는 참모는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. 알겠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? 네, 첫 번째 물음표 휴가의 추억, 개편의 칼바람의 느낌표는 여당에 달린 운명으로 정리해봤습니다. 네. 이 당초 여권에서는 대통령 휴가 시작 이전에 이 비대위 체제라든지 조기 전당대회로 가는 이 결론을 전환해서 일단락을 시도했던 측면이 있었는데요.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며칠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타이밍만 늦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. 다만 주말에 권 원내대표가 이를 수긍해서 입장을 정리할 거라고 하니까요. 여당 상황이 얼마나 빨리 수습되고 정상화되는지에 따라서 초대 참모들과 내각의 운명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? 네, 두 번째 물음표는 네 번째 우연입니다. 이재명 의원의 사진을 저희가 걸었습니다. 네. 근데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사망 사건이 반복되고 있긴 해요. 그렇습니다. 그런 우연이 벌써 네 번째입니다. 그래서 여당에서는 이 의원을 둘러싼 죽음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, 오싹하다 이렇게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의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. 그동안의 반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뭐 특검이든 뭐 국정조사든 다 가려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어쨌든 망인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빕니다. 법화를 바꿔치기 한 분이 그분이라고 들어갔는데 미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오늘은 무당의 나라인지 뭐 이런 반응이 나왔던데요. 그런데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이긴 합니다만 이 의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의혹이 더 부풀려지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. 일단 좀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한기 전 본부장이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열흘 뒤에는 김문기 전 처장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. 그리고 지난 1월에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.
했습니다. 다만 이 의원은 김 전 처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모르는 사이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요. 제보자 이모 씨의 경우는 지병으로 인한 사망이기 때문에 수사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. 이 때문에 이 의원이 내가 초능력자도 아닌데 라는 토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. 어찌됐든 이 의원은 수사를 통해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을 증명하겠다 단언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자꾸 관련자들이 사망을 하면 아주 깔끔하게 의혹을 해소하기는 또 어렵지 않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을 겨냥한 각종 수사를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을 이어왔습니다. 이 의원 역시 증거나 증언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증언이나 진술이 필요한 인사들이 사망하는 일이 일어나면 아무래도 수사 과정에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알겠습니다.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? 네, 두 번째 물음표, 네 번째 우연의 느낌표는 당을 위해 이재명으로 정리해봤습니다. 네. 이재명 의원의 이 대선 당시 슬로건인 나를 위해 이재명을 조금 정리를 바꿔서 해봤는데요. 이 당내에선 여전히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카 사건 참고인의 사망 기사에 좋은 댓글을 달아주겠다는 강성 지지그룹에 다소 장난스러운 대답을 내놓으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죠. 이 각종 의혹들이 오해와 우연이라고 할지라도 고인에 대한 존중은 기본인 만큼 당을 위해서라도 보다 진솔한 태도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이찬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.